20대 초반에 같은 직장에서 만나 7년 동안 꾸준히 연락하고 지낸 2살 어린 동생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여유가 없어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다른 주제로 연락을 해오면서 결론은 항상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푸념합니다. 거절했음에도 은근히 압박을 주어 지치고 부담스러운데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이거는 좀 증거 자료를 모아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화 내용을 좀 캡처하고 전화 내용 녹음을 해서 특정 기간 동안 너가 돈 빌려달라는 횟수가 이 정도였다. 그래서 이건 좀 과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너가 계속 반복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 관계를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건 좀 너무 선을 넘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3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올 한 해도 반도 안 남았는데 만나는 사람은 없고 끝이 보이는 잠자리 파트너 한 명뿐입니다. 대리연차가 되니 소개팅은 전혀 안 들어오고 인위적인 모임 결정사는 제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31살 마지막 연애가 어그러지고 꼬인 느낌입니다. 35살까지 다른 사람 못 만나면 차라리 지금 만나는 파트너한테 결혼하자고 해볼까 하는 자포자기 심정까지 드네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확정될 수 없다 보니까 어떠한 이유로 서로 관계가 좀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걸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건데 참 어렵죠. 일단은 솔직하게 파트너한테 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번은 해보시고 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좀 마인드셋을 좀 인위적인 거를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노력하고 의지 있는 어떤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보시고 모임 같은 경우도 너무 어려운 거 말고 독서 이런 것들은 할만하거든요. 그런 걸로 좀 시작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좀 추구해 보시다가 좀 35 정도 됐으면은 결정사도 조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왜냐면 어쨌든 원하시는 부분이 일단 결혼이니까 그런 의지가 좀 닿았으면 좋겠네요. 반에서 항상 감정 샌드백이나 탱커 역할을 맡던 고3 남학생입니다. 그래도 나름 친하다고 생각했던 무리가 있었는데 걔들과 다른 반이 되면서 붙어있는 시간이 차이가 나다 결국 작년에 무리해서 완벽하게 팽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상처와 팽당한 기억 때문에 우울증, 불안장애, 피해 망상까지 생겨 병원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괜찮은 애들 몇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찐친인지 거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티키타카는 나름 잘 통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기들끼리 끈끈하게 형성된 무리이기에 제가 그 사이에 잘 합류할 수 있을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고 자꾸 겁이 납니다. 게다가 주변을 보면 대학에 가봐야 어차피 다 거친이고 비즈니스 관계고 혹시나 찐친 무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군대에 다녀오면 다 리셋된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대학에 가서 진짜 평생 갈 찐친들을 꼭 사귀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좀 조급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이 진짜 찐친이 되어서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때 인간관계가 이렇게 박살난 상태에서 앞으로 대학 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기도 무섭고 그렇다고 혼자 외롭게 지내기는 싫습니다. 감정적인 위로보다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을 꼭 부탁드립니다. 극복하려는 모습이 좀 되게 대견한 것 같아요. 거친으로 시작해서 찐친이 되는 거겠죠?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을 거고요. 물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찐친 만들 수 있어요. 또 만든다 찐친을 만들어도 다시 거친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인간관계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솔직한 마음을 좀 드러내보고 서로 어떤 무엇을 취미나 이런 걸 좀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근데 물론 그것도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선안에서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나 먹고 살기도 솔직히 바빠요. 네, 내가 취업을 하고 내가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도 많이 바쁜데 상대방을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디스코드로 새벽까지 게임을 하면서 놀던 친구들이 있는 고2 학생입니다. 요즘 들어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별로 재미도 없는데 억지로 만나서 놀아주는 제 자신에게 현타가 옵니다. 저는 원래 공부를 아주 안 하던 편은 아니었고 내신도 2등급 후반대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친구들은 공부를 전혀 안 하는 편인데 갈수록 저한테 까칠하게 구는 게 느껴집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게임할 때도 정 떨어지는 행동을 자주 해서 점점 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대학 욕심도 커지고 있어서 차라리 이 관계를 다 정리하고 공부에 올인하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친구들 다 끊어내고 공부만 하다가 막상 대학에 갔을 때 혼자가 되어 너무 외로워질까봐 그게 선뜻 용기가 안 납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자니 시간과 감정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당장 끊어내자니 미래의 외로움이 두려워 망설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유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인간관계와 학업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저에게 냉정한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발전하고 미래의 외로움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좀 고생이 많으신데요. 나를 챙겨야 남도 챙길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챙겨야 할 때인가 남을 챙겨야 할 때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선택지에 따른 예상 결과와 결과에 대한 나의 반응, 후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후회를 할 건지 이런 걸 좀 예상을 해보면서 좀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하셨으면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릴 적 부모님은 매일 크게 싸우셨고 가정폭력과 외도로 집안은 늘 난장판이었습니다. 어린 동생과 공포 속에서 살다가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18년 동안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37살이고 아버지는 좋은 분을 만나 뒷바라지를 해주셔서 전 나름 성숙하게 잘 자랐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어릴 적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고 멀리 살며 저와도 연락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망도 다 잊었고 엄마가 살아있다면 나쁘게만 살지 않기를 바랄 뿐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외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들어오시는데 한 번만 모른 척 봐달라고 우시더군요. 결국 외할머니를 통해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기 너머로 어머니는 미안하다면서 울었지만 솔직히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게 존댓말로 대화를 나누며 안부를 물었고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올까요? 물어보니 저를 먼저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전화를 끊고 카톡으로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왔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무덤덤했습니다. 어릴 때 상처를 극복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평온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연락을 한 건지 어쩌자는 건지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만나기로는 했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향한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성숙한 행동일까요?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관점에서 저에게 필요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겨내느라고 고생이 일단 많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와서 어쩌자는 건지 혼란스럽다가 신청자님과 가족들의 지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18년 동안 가족을 버리고 돌아온 부분은 매우 큰 실수이자 오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성숙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을 어머니께 전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년의 간극을 채우려면 동일한 시간이나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고 지금 돌아온 이유가 어머니 본인의 이기심이라면 그걸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노후에 보살핌 받고 싶다는 마음은 버리셔야 하고, 가족, 특히 동생이 지금 상처가 매우 많아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 어머니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좀 형님으로서 성숙한 마음일 것 같아요. 올해 겨울 일본 도톤보리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2살 어린 일본인 여학생과 인스타를 교환했습니다. 한국 유학 경험이 있어 한국어가 유창해서 국경을 넘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고 그 친구가 한국에 2번 오면서 3번 만났고 사이도 훨씬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커다란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앞두게 되었는데 일본의 고입은 한국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사회적 시선도 안 좋아지고 취업도 어려워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학원 시간과 개인 공부량이 급격히 늘어났고 늘 밝던 친구가 연락이 소홀해지더니 전화 텐션도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식었나 했지만 알고 보니 공부 때문에 체력이 너무 깎여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저 역시 대입을 앞두고 있지만 내신을 망쳐서 적당히 수도권 전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 친구의 중압감과 제 마음의 무게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친구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한 길인가 싶어 이별을 슬쩍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뜻을 눈치챈 친구는 헤어진 마음이 전혀 없다고 했고 제 존재가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헤어지고 싶지는 않지만 연락 문제로 계속 신경 쓰이는 것도 힘들고 그 친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계속 잡고 있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마저 듭니다. 계속 옆에서 응원하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친구의 집중을 위해 힘들더라도 제가 먼저 놓아주는 것이 맞을까요? 서로에게 어떤 선택이 더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신청자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별하고 싶으신 건지 아닌 건지. 연락 문제로 신경을 쓴다는 게 내가 신경이 좀 쓰인다는 거죠. 상대방은 이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신청자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별을 좀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건 그냥 신청자님 마음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헤어지지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